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락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셧다운 종료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정리 수순인데요. 이제 10만 가장 중요한 100K가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복귀하고 집행이 되는 시점에 편차 빈틈에 따른 추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또 금리 인하에 따른 추이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별다른 희소식 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레버리지 추이에 따른 부분도 나스닥 부분에서 대부분 자금 재원 조달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이 좋아지려고 하면 나스닥 지수 자체가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걸 또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서클, 그리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이 대부분 DAT 기업들에 있는 자본으로 들어왔지, CX 거래량만 보더라도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력에 있는 수급은 ETF 플러스 DAT 이쪽에 이제 플러스 선물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물 쪽은 시가 메말랐죠. 10월 11일 기준적으로 다 메말라서 죽어버렸죠. DAT는 요즘에 나스닥 지수에서 주가 가치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뭐 증자를 하거나 좀 곤란한 입장이 되었죠. ETF 쪽은 오히려 판매되는 비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셋 중에 하나라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을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레버리지 비중 자체가 약간 다시 위축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서 또 포인트는 신성장 동력에 있는 애들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빨갛잖아요. 초록색이 별로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반도체, 원전, 전력만, 소프트웨어 등등, 그러니까 신성장에 있는 동력에 있는 애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코인 시장도 신성장 산업 부분의 하나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 신성장 산업 부분이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다 같이 못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로빈후드나 급락 나왔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보게 되면 급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MSTR이 제일 중요한데 MSTR도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에서는 비트코인에 있는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고 현재 있었을 때 제가 우려하는 것도 몇 차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AI 기반이 생각보다는 많이 자금을 다 끄집어 갖고 대부분 20배, 30배짜리가 10개 섹터 이상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죽어버리면 대부분 다 던지려고 하지, 그리고 숏 포지션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느 구간에서 안정세를 좀 가져가는지를 확인하고, MSTR도 이제 STR2를 출시를 곧 한다라고 하니까 그 자금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재매입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MSTR 같은 경우에 따른 성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는 매입을 많이 하지만 내려갈 때는 매입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점이 아주 취약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도 여러분들은 꼭 들을 줄 알아야 현명한 투자자고 앞으로 가늘고 길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퀀트 자료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레버리지 정상 흐름이 지속이 되어가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시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도 이제 90일 동안 미결제 약정이 21% 감소해서 레버리지 사용한 포지션이 자체가 아주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24년도 9월과 25년도 4월 조정의 감소세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레버리지 비중이 점차 줄어버리는 효과도 여전히 시장에 있는 불장으로 가는 부분의 저항 곡선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100K가 깨지면서 또 이제 좀 보게 되면 돈의 경색적 추이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달러가 너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도 좀 고민이 되고 고려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가 너무 강세를 하다 보니까 어떤 포지션을 좀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험 강도 지수가 생각보다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이 코인 시장에서도 테더에 있는 위치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위로 간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말 그대로 어디에다가 다른 거래소 아니면 내가 선물을 이용하는데 청산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자꾸 입금을 하려고 하니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죠. 특히나 여기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피리치처럼 위로 튄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 부분에 따른 급격한 움직임 부분은 반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주 급격하게 빨리 체킹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년도, 17년도, 21년도, 25년도 추이에 있었을 때도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에 따른 효과가 별로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랑 조금은 달라지는 패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간적 추이에서도 현 시점에서 요 구간, 요 구간 있잖아요. 최고점 24년도 때 찍고 나서 거의 거의 한 10개월 정도 추이 동안 해서 최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나이스하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12개월 정도 너프하게 주고 12개월 안에 뚫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한 1개월, 2개월 정도에서 반등이 이제 여기서 그만 조정이 나오고 반등을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좀 볼 수 있을 만한 차트적인 형태로 본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가 가장 좀 보기가 편한데요. 볼린저 밴드도 상승을 이렇게 쭉 꾸준하게 나오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다가 항상 하방 터치하고 여기서 그 다음 주 2주 안에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좀 다지고 그 다음 3주차 부분부터는 반등이 나와야 이 박스권 부분을 그래도 좀 지키는 구간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이제 한 5주차, 6주차에서는 빨리 터닝 포인트가 해서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메시지를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도 이제 나스닥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지금 많이 조정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죠. 이 말의 의미는 빅테크 7에 따른 이번에 이제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적으로 이제 조정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오히려 이제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빅테크 7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약과인데, 만약에 조정이 되게 세게 조금이라도 뭐 나오게 된다, 한 요 정도 한 5%라도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치면 아마 비트코인에 엄청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나스닥 지수 추이를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채권 시장 부분 추이도 이제 노동 시장에 따른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따른 위치에 따라서 아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디파이 쪽도 요즘에 이제 바이백을
시장을 가동을 해서 최대한 좀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전환의 시기 12월에서 1월달 이 추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만약에 흘러간다고 하면 이 구간에 있는 낙폭은 생각보다 좀 더 커질 걸로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좀 지루한 구간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지루한 구간대도 여러분들은 인내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구간대 다 지루한 구간대를 해서 달콤한 열매를 가져갔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지루한 구간대도 여러분들은 인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손실폭이 별로 나지 않았던 분들은 여기서 과감하게 손절을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커뮤니티에다가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담의 포인트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도 언제든지 계속 홀딩해서 계속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된다.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들은 계속 유동성이 빨리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에 있는 구간에서 확인하기에는 전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